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하겠다는 MZ세대. 요즘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다 혼자 산다 시대라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MZ세대는 why 결혼을 안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결혼과 이혼의 현장, 그 최전선에 있는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바로 사랑에 미친 짓이라는 명대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커플 매니저 홍유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유진입니다. 결혼은 폭탄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멘트로 응수하고 계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결혼도 이혼도 안 해봐서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혼을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결혼부터 하려니까. 그래야지 변호사님의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안제적 연결을 고객. 해주고 네. 이제 정리는 또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면 해주시면 그래 되니까.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오래 사시면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빠지지 말아야 될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100 해야죠. 결혼은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물론 할지언정 네. 결혼할 때 연애의 뜨거운 감정은 그것처럼 달콤한 게 없고 무엇도 그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연애는 사실 짜릿한 사이다 같습니다. 그럼 사이다가 식으면 진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애는 그런데 결혼은 향기 나는 커피랑 같아요. 따뜻해도 식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커피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두 분 다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자, 바로 본론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2030 세대를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를 직접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2030이 결혼을 멀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흔히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하고 주거 문제를 꼽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두 분이 업계에서 피부로 느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치면 여자를 만나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주말을 양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 만약 한다 그랬을 때 예식장을 예약해야 되고 스튜디오 예약해야 되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결혼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예. 하는 거야 이제. 부모님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결혼 댕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 대표님. 네. 결혼정보회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억지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왔다든지 네.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네네. 본인이 한 40%고 60% 이상이 부모님, 오빠, 동생, 이모, 고모 그리고 부모님 가입이나 지인 가입 중에는 30%는 결혼정보에 등록한 거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네네. 내가 등록됐는지 모르고 네, 그냥 부모님이 하신 거군요. 저희가 이제 교회 권사 집사가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학교 동창생이 소개한다 이렇게 저희가 같이 부모님이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전을 짜는 거군요. 그럼요. 그분들은 왜 싫어하는 겁니까, 결혼을? 저희가 부모님 가입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와요. 상담을 해요. 너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도 걱정을 하는데 했더니 저는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나는 결혼해도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한테 불편한 거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싱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데 10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마이너스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나 편해요 이런 사람은 있어도 혼자 살아서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진짜 행복을 모르는 경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진짜 행복을 모르고 그렇죠. 그냥 혼자 사는 약간의 그 편리함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MZ 끝자락이긴 합니다. 저도 86년생이어서 결혼을 한다는 게 가장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부모님은 어떻게든 남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봉양하고 네. 어떻게든 효도할 마음이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는데 남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준비조차도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혼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왜 결혼을 두려워하는지가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한 예를 들면 남자가 왔어 이혼하겠다고. 네. 근데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혼 사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어디 투자했던 게 갑자기 몇백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모른대. 아이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딱 5억 있는 거 그거만 주고 자기는 정리하고 싶다는 거 이걸 알기 전에 아니 그걸로 같이 그래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공유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200억, 300억원짜리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야 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레이드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레이드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않은데 젊은 친구들이 월급을 타잖아요. 만약에 결혼하면 아내분한테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다 송금해 줄 거예요?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친구들 이혼할 때 와보면 생활비는 얼마나 줘요? 그럼 각자 생활했어요.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각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각자 내 카드 내가 쓰고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100만 원씩 놓고 요걸로는 이제 아파트 관리비하고 어디 품목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스테이크 먹자. 이러면 먹자고 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네 집 경조사에 네가 내고. 근데 요새 어차피 젊은 분들은 네. 이제 각자 통장이 있고 관리비나 뭐 세금이나 이런 건 각 공동으로 내도 각자를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예처럼 통장 하나로 살지는 않으니까 네. 우리가 존중할 거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 이제 있는데 혼자보다는 이 결혼에 주는 이익이라는 건 마음의 위로나 안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30 세대들이 그거는 안 보고 나는 내 돈만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부를 막 만들거나 아니면 행복해지는데 누구한테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팅 나가서 막 돈 자랑만 하고 내가 아이고. 이룬 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상대가 좋겠어요? 아이고 재수 없어요. 기분 나쁜 거죠. 예. 왜? 저는 여성을 만나면 남성을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나를 일을 쉽게 하는 가장 큰 건 돈이에요. 여기서 직장에서 50만 원 주는데 여기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바로 이직하잖아요. 가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이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간은 항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매 순간 뭔가 이렇게 벽에 붙였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세요. 슬픈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실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힘을 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 목숨도 바치면서 일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결혼 유지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결혼한 분들이 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론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야 결혼을 못하러 하니 아 힘들어. 그리고 결혼을 부정적 요소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혼을 했던 사례를 너무 강하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 MZ세대의 2030들이 성장하면서 그거를 들은 거예요. 결혼은 불편한 거구나. 결혼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주변에서 긍정적 요소를 많이 전파하고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아니 뭐 우리가 언제 이혼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그래요. 전파하신 거 대표님.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하겠다는 분이 온 거를 저희가 그걸 대행해서 일을 해드린 거지 뭐 이혼하라고 저희가 설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 프로그램을 이게 많아지는 건 그만큼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그걸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기사 결혼도 설득이 안 되는데 뭐 이혼이 설득이 아유 안 그럼요. 아니 설득한다고 되는 게 그런 아니죠. 부분은 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얘기는 다 숨기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그 황금소를 집에서 숨겨놓고 있지
남한테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한다는 거죠. 아이 왜 안 해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쁘고 내 남편이 너무 끝내줘 이런 말을 그런 좋은 얘기들은 안 이런 하죠. 얘기들은 안 해요. 왜 안 안 해요. 해요? 왜 안 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얘 결혼하면 너 진짜 좋아. 결혼하면 좋고. 그래서 변호사님 아드님은 결혼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신 얼마나 거고. 부단히 설득을 예, 했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예.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 이제 그 게임을 시작했어요. 정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그 대화창에 들어가 보면 주고받는 단어를 보면 알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젊은 아이들이 혼자서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고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혼밥, 혼술, 혼게임. 혼자 노는 거 못하게 해야 돼. 혼술, 혼밥, 금지령. 금지시켜야 돼. 혼게임 금지령. 게임도 같이 만나서 하고.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술 혼밥만. 네. 정책적 부분으로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심어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성남시에서 우리 미혼 남녀 200상을 모집을 했는데 1,200명이 몰립니다. 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있지만 결혼정보회사는 가격 회비도 있고 뭔가 부담스러워. 근데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7차례, 8차례 했는데 결혼은 한 쌍이 나왔어요. 근데 좀 그래도 막 으쌰으쌰 하니까 23년보다 24년에 결혼 건수가 소폭 올랐어요. 한 3만 정도. 코로나가 끝나서인지는 네네. 뭐 그 부분도 알수 없지만 영향도 다, 있죠. 다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혼인율이 깜짝 반등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죠. 네. 자,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들한테 우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힘을 쓰면 된다는 거군요. 네, 저는 해줘라라고 해요. 결혼정보회사가 조금 장사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남녀 간의 알콩달콩한 러브러브라고 멜랑꼴랑한 이런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마다 동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네. 나도 취미 활동을 하든 뭐라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 사실 비혼의 이유로 빠질 수 없는 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돈이 더 잘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잘 모이죠. 왜냐하면 각각 100만 원을 썼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150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 세이브돼 부분 분명히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좀 이득이 된다. 젊은 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거기 올라가는 게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이라든가 신혼여행 다녀가고 시작하는 스타트 비용이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 개업할 때 개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업 비용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결혼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남한테 이렇게 여기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주는 문화라서 결혼하게 되면 축의금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1,000원짜리 아파트도 인천에 지금 새로 생긴 거 아시죠? 하루에 1,000원짜리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택 청약도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 해주는 우리 담당자가 지금 29세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결혼을 했는데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다둥이 엄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2명 있는데 교통비도 절약되고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그 혜택은 발설이 안 되고 나타나지가 않고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네네. 저라면 네. 청년 지원 싹 끊습니다. 끊고 네? 싹 끊습니다. 싹 끊고 청년지원을 싹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는 순간 네. 몇 배로 줍니다. 결혼을 했을 때 혜택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 뭐 한 그 금액 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 집을 살 만큼 저축을 할 만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집 주고 크게. 그럼요. 그다음에 또 하나 25세부터 시작합시다. 그때 결혼하면 35평 아파트. 26살에 하면 30평 아파트.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할수록 점점 평수를 줄이는 거야, 집을. 네. 그러면 통 크게 가자, 어쨌든. 그럼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주지 말고 통 크게. 지금 우리나라 소멸국가라는 거 아니야, 소멸국가. 근데 또 이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혼도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장려를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강제 못하지. 결혼하는 걸 어떻게 강제합니까? 아니 이 비혼인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사회가 챙기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결혼하신 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휴직을 낼 때 자기개발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래요. 비혼자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작은 제가 오랫동안 30년 딱 해보니까 20, 30대는 분명 비혼이라고 했던 분들이 결혼합니까?
40, 50이 돼서는 바뀌더라고요. 후회합니까? 네. 40대 중반이 된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30대 때 했어야 돼요, 대표님. 50대 된 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40대 때 했어야 돼. 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을 전 현장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5년 전에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죠. 5년 뒤에 또 하고 5년 뒤에 또 하고. 또 하죠. 네. 제가 볼 때 그 만나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꾸 갔다 온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차라리 갔다 오는 게 안 가는 것보다 후회가 적대니까.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좋게 볼 때 80대 후반이거든요. 9번째 이혼하겠다고 오셨어요. 안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0달러. 뭐야 지금 대표님? 1달러 들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 15.5달러 달랐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미혼남 혁수 앵커. 두 어머니께 혼나고 왔어요. 매 맞고 왔습니다. 매 맞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뭐 마음을 굳혔어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이대로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 혼자 솔로긴 하네요. 네. 저에게 결혼을 추천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추천하실 겁니까? 안 해보는 것보단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당연히 추천합니다. 결혼은 천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보고 있죠? 아니 지금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지금 예. 이런 질문은 말이죠. 가정생활과 저희 생명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당연히 추천합니다. 결혼은 천국. 살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빼고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결혼을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긴 하잖아요. 네. 좀 더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좀 더 자유롭게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해요. 실제로 80년대생인 저도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간 좀 서구화되고 있지 않나 우리 결혼 문화도. 저희 때 바라보던 결혼과 요즘 MZ들이 바라보는 결혼 이 사이에 제가 볼 때 중요한 변화가 좀 경제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비 부담도 더 커지고 육아비 부담도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시너지가 난다기보다는 어쩌면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투입 대비 산출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태의 변화를 맞이한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경제적 변화가 조금은 좀 꺼려하는 그런 어떤 세태를 만든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사자이신 뭐 찐 MZ 세대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외 세대들은 요즘 결혼 문화나 어떤 결혼의 이런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